계실 때에 거기부터 가시죠. 누가 탐방 가면 전세가 갈 수. 안녕하세요. 시작해 봅시다. 오늘이 하여튼 간에 어떤 결과가 나든 간에 역사적인 날이라 제가 수업을 조정해서 강의를 조정해서 9시 반에서 한 10시 10분까지 하고 그 다음에 한 10분 쉬었다가 한 40분에 시작해서 11시 한 10분이나 5분 이 정도 때 끝내보도록 그렇게 그래서 또 쉬는 시간으로 쉬는 시간에 좀 소식을 궁금하신 걸 들으시는 걸로 하고 그렇게 강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논어 진도는 안연편 19장 안연편 19장 안연편은 12편이죠. 안연편 19장에 개강자가 공자께 정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면서 물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게 했느냐 하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한 내용인데 지난 시간에 그 물은 내용까지는 했습니다만은 뭐 정치 문제는 유교에 있어서의 정치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서구의 문명은 이제 정치를 권력으로 봐서 권력을 분산하는 거, 저 권력을 한 사람 집중하면 이건 독재하기 쉬우니까 삼권 분립이라든지 분립을 했던 것이 서양의 정치론이라면 동양의 정치는 그 제도나 법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지도자의 인격이 중요시 되었던 것. 그리고 또 정치를 중요시하는 이유는 종교적인 차원에서는 죽은 뒤에 천당하는 것을 하나의 중요한 문제로 삼았다면 유교는 사후 문제를 생각하지 않고 사후는 다 자손들에게 전해지는 걸로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사후의 천당이라든가 이상적인 세계를 생각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이상적인 세계를 만들어가는 그게 바로 그 방법이 정치적인 방법으로서 가능했던 것. 그래서 왕도 정치라든가 또는 훌륭한 정치 제도를 정치 사상을 얘기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후의 극락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좋은 세상, 그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정치다 이렇게 본 것이고 그 정치는 논어에서 참 여러 가지로 이제 문의가 하고 토론도 했어요. 여하튼 가장 중요한 것은 정자는 정야라 지난 시간에 한 내용이요. 정치는 바르게 인도하는 것이다. 나라 영토나 국민들도 중요하지만 그 국민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 도덕적인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 또 그리고 이제 나라를 지키는 일. 그 나라를 무신분립이라고 해서 무신분립. 정부 지도자가 믿음성을 갖지 않는다면 그 신의를 저버린다면 신의가 없다면 쓸 수가 없다. 그래서
족식, 족병 뭐 이런 얘기를 했죠. 그걸 몇 주 전에 공부한 것이고요. 거기에 비해서 이제 지난 시간에 또 정치에 대해서 개강자가 물었는데, 거기 이제 정자는 정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17장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17장을 성독을 하고 18장 하고 그 다음에 19장 진도 나가던 진도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적 세계를 지향하기 위해서는 정치가 중요시됐다 이런 얘기가 되고, 개강자 219쪽에 개강자 문정어 공자한데 공자 대활 여기를 하고 그다음에 18장 역시 개강자가 한 말인데요. 물음에 대해서 답한 내용. 17장, 18장을 성독을 하여서 기업을 되살리고 또 그 진도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개강자 문정어 공자한데 시작. 개강자 문정어 공자한데 공자 대활 정자는 정하니 자솔이정이면 숙감부정이리요. 개강자 반도한데 하야문어 공자인데 공자 대활 부자지 무료이면 수상지라도 부절하리라. 개강자 문정어 공자활 여살 무도하야 이치유도인데 하여하니 있고, 여기까지 했죠. 정치는 바르게 인도하는 것이다. 바른 것이다. 대부님 당신께서 바르게 써 거느린다면 누가 감히 바르지 않게 되겠느냐, 바르지 않을 수 있겠느냐, 부정을 하겠느냐. 그 다음에 개강자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약속은 안 하고 뭐 정치를 그렇게 해보겠다든지 뭐 이런 얘기는 안 하고 또 물었어요. 뭐에 대한 근심을 물었냐면 도둑이 많아. 도둑이 많으니 나라가 도둑들이 많다. 그래서 그것이 걱정이다. 그래서 공자에게 그 도둑 걱정에 대해서 물은데 공자 대답하여 말하기를 정말로 당신이 도둑질을 하고자 하지 않는다면 비록 상을 주더라도 그 절도를 하지 아니할 것이라. 상을 줘서 장려해서 도둑질 하셔야도 안 한다 이런 얘기. 당신이 진실로 도둑질을 하고자 하지 아니한다면 이제 그런 얘기.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진도로서 개강자 문정어 공자활
개강자 앞에 나오는 개강자고 이 사람은 개손씨 노나라의 대부 개손씨의 대부로서 이 아들 자자를 존칭으로 붙여서 개강이라고 하는 개강씨인데 개강자라고 하는 자자를 붙여서 개강자가 정치에 대해서 공자에게 뭐라고 다음과 같이 말하면서 물었다. 어떤 내용으로 말하냐면 여살 무도하야 이취유도인데 하여안 있고 무도하다고 하는 얘기는 도덕적이지 않고 아주 못된 사람을 무도. 옛날에는 이런 말 썼어요. 저 불악무도한 놈이라고 이렇게 불악무도 배우지도 않고 아주 도리도 모르는 놈이다 해서 불악무도라는 말 썼는데 요즘은 그런 언어 어휘가 별로 안 쓰여는 무도라고 하는 얘기는 아주 망나니 같이 못된 악한 사람 그 무도한 사람을 죽여서 말하면 처단을 하는 거죠. 사형을 시킨다는 얘기죠. 무도한 사람을 사형을 시켜서 이취유도면 말하자면 도리가 있는 그러한 정상적인 사람으로 나아가게 다른 사람들은 정상적인 사람으로 나아가게 나아갈 취자니까 나아가게 한다면 하여안 있고 어떻겠습니까? 라고 공자에게 정치에 대해서 이러한 시도 도리에 대해서 물었으니 공자 대답하여 말하기를 대답할 때자 이건 개강자 대부벼슬을 경제부라서 이제 장관급 정도 그러한 사람이 묻는 말이기 때문에 대활이라고 했고 여기서 자라고 하는 것은 당신 대부벼슬을 하는 이게 대부라고 하는 우리는 대부하면은 일가간에 어느 발을 대부라고 해서 할아버지 발을 대부라고 했는데 그건 이제 우리나라에서 쓰는 한자고 고대의 대부는 글자 그대로 큰 대자 지아비부자 대부 대부로서 이제 경대부라고 해서 삼경 수상이라고 하나 뭐예요? 수상 그다음에 좌상 우상 그걸 삼경이라고 하고 벼슬 경자를 써서 삼경이라고 해서 대부가 그 다음 계층이에요. 그래서 아마 장관급이다 이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장관급에 대해서 높여서 당신 이럴 때는 선생님 귀하께서 또는 대부님께서 이런 얘기 위정에 정치를 함에 있어서 언용살일이요. 이 언자는 어조사 종결 어미로 쓰이는 어조사인데 여기서는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어찌 이런 얘기예요. 어찌 하자와 같은 어찌 이런 얘기입니다. 어찌 사형 죽이는 일을 쓰게 하려고 합니까? 하리요. 언용살이요. 어찌 살을 쓰리요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형을 시키고 사람을 죽이리요. 자욕선이면 또 이제 당신 개강자께서 당신께서 욕선이면 착하고자 하면 그러니까 지도자가 몸소 착한 일을 하고 착한 행동을 하고 착하게
살아가면 그걸 보는 백성들이 그러면 백성들이 뭐 말이 이래 있잖아. 그러면이나 뭐 이런 약간의 말하자면 무슨 뭐 조건절을 유도하는 말이라고 해서 그리고 이런 뜻도 있고요. 그러면 백성들이 착할 것이니 그러니까 지도자가 물으니까 정치는 모두 지도자 당신한테 모든 게 책임이 있다. 당신이 착하고자 하면 백성들이 착할 것이니 군자지덕은 비유를 들어서 군자의 덕은 바람과 같고 바람이라면 소인지덕은 초라. 군자는 인격적으로 기본을 갖춘 유교에 있어서의 인격체로서의 기본이 되고 또 기준이 되고 또는 그러한 인격체를 이제 군자라고 한다. 인군의 아들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그러면 그 군자라고 하는 인격자의 반대 개념은 뭐냐면 소인이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대로 소인의 덕은 소인도 뭐 덕이라고 할 건 없겠지만 소인의 장점은 이런 얘기. 바람 앞에 풀과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군자의 덕은 바람이요 소인의 덕은 풀이라. 초상지풍이면 필언하나니. 다음 문장이야 이렇게 대충 느낌은 오잖아요. 풀은 바람 위에 풀은 풀이 바람 위에 바람이 불면 이런 얘기. 풀 위에 바람이 불면 필언하나니. 이 언자가 이제 풀초자 뭐 바람 불자는 다 하시는 거고 언자가 이게 누런자입니다. 옆으로 눕는다. 그래서 풀이 바람 불면 이렇게 쓰러져서 거기에 말하자면 쓰러져 누워진다. 그러니까 그 바람이 말하자면 훌륭한 덕화가 이렇게 소인들을 감화시켜서 복종을 시킨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소인의 장점은 군자가 바람으로 교화를 바람처럼 이렇게 일으키면 소인은 거기에 순응하여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죽여서 무도한 사람 죽여서 훌륭한 사람들이 나아가도록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당신이 정말로 선을 하고자 하면 백성들도 그 선의 덕화로 다 이렇게 거기에 순종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군자의 덕은 바람과 같고 소인의 덕은 풀과 같아서 풀 위에 바람이 불면 반드시 거기에 쓸려 따르게 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거를 한번 읽고 손도하고 그 다음에 다음 장으로 넘어갈까요? 개강자 문정호 공자와 시작. 개강자 문정호 공자 여살무도하야 이치유도된 하여하니
그러니까 성인의 또는 군자의 정치는 어떻게 죽이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살생을 살생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어지 인정이다. 이렇게. 죽여서 뭐 강제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그 다음에 20장에 자장이 무은사 하여라야 사가위지 다리에 있고 자장은 공자의 제자죠. 여러 번 나왔었습니다만은 자장의 그 이름은 전손사. 자장이라면 이제 자다 이렇게. 전손사인 자장 그 제자 전손사인 자장이 선비에 대해서 선비를 목적으로 선비를 물은데 어떠해야만 이 가위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룰 수 있습니까? 통달하다라고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물었어요. 그러니까 선비에 대해서 묻는데 선비가 어떠해야만 통달하다 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 선비사자는 뭐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열십자하고 한일자하고 합쳐진 글자다. 근데 열십자하고 한일자하고 합쳐진 글자가 흑토자도 똑같이 이렇게 합쳐졌는데 어느 것을 크게 쓰느냐에 따라서 하나는 선비의 의미가 있고 하나는 흙이라는 의미가 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열십자와 한일자가 바로 의미하는 뜻이 바로 철학적으로 이 열십자는 주역에서는 주역에서가 아니라 열은 열매 우리가 열로 향해서 가는 것이 열다 동사가 되는 거예요. 여름을 향해서 가는 것이 열다. 그것을 명사화하면 여름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용비어 청가인가요? 뿌리 깊은 남간 바람에 아님일세 꽃 좋고 여름 하나니라. 여기서 여름이 바로 뭐냐? 이건 계절로서 여름이 아니라 열어서 매달린 여름이다. 그러니까 열이라고 하는 말은 열어서 매달리는 겁니다. 계절을 봄, 여름, 가을을 머금고 있는 말하자면 열매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그 시간을 1년이라는 시간에 있어서를 종합해서 매듭하고 있는 그러한 의미가 있어요. 여름. 그러니까 천도의 시간성을 우리는 열로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채십 용구의 논리다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주어진 하늘의 뜻 또는 하늘의 의미, 하늘의 시간성 이것을 열로 보는 것이지. 그게 이제 여기서도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의 뜻을 더 크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은 뭐냐? 이 열십자는 가로 하나 긋고 세로로 하나 긋는데 이 세로가 바로 시간적 의미예요. 이 가로는
공간적으로 이렇게 펼쳐지는 공간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는 지상의 공간, 하나 둘 이렇게 늘어져 있는 그러한 공간적 의미. 그러니까 천도 12 천도라면 1은 지도에 속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도가 시로서 천도가 지상에 내려와서 전개되어지는 것이 만물 만사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만물이 하늘이 도가 떨어져서 만물이 자라는, 만물이 존재하는 그러한 것은 뭐냐? 땅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공간에 그 하늘의 도인 시간이 이렇게 주어져서 전개되어지는 것은 그 공간은 대표적으로 흙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흙은 지상에 있는 것들은 물질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물질적인 것을 더 우선시하는 것이다. 흙토자는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대신에 천도를 더 크게 여기는 가치 있게 여기고 천도를 더 중요시하는 그러한 존재는, 그러니까 크게 쓰고 밑에 한일자를 작게 쓰는, 물질적인 것을 더 작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도인 정신적인 것을 더 크게 중요시하고 그 다음에 물질적인 것을 더 적게 가치적으로 더 적게 여기는 사람을 그러니까 우리는 선비라고 한다. 그 선비가 욕심 차리고 무욕을 하면 뭐 도둑질하고 이러면 되겠어요? 이게 선비가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비에 대해서 자장이 이제 전선사가 물었어요. 어떻게 해야만 이 선비가 통달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달자는 어디에 도달하다, 통달하다, 사통오달, 뭐 사통오달이라는 말 쓰죠. 5군데가 다 거기에 도달하고 미치는, 거기에 끝까지 도달하는 것을 달이라고 합니다. 이 통달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모르는 것 없이 알고 뭐 일도 잘 할 수 있는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공자 말씀하시기를 하제오 이소리 달자여. 무엇이냐? 네가 말하는 바, 이루는 바, 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게 도치된 문장이죠. 자네가 말하는 달이라고 하는 바, 이루는 바, 바소자, 이룰 위자, 달이라고 이루는 바의 것, 놈자자는 그것은 뭐냐? 이렇게 해야 이제 어순이 맞는데, 뭐냐? 무슨 소리냐? 네가 말하는 달이라고 하는 바는 뭐냐? 이렇게 먼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도치가 된 문장이에요. 뭐냐? 네가 말하는 바의 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니까 자장이 여기 이제 공자 앞이니까 대활이라고 해야죠. 응대하여 말씀을 올리기를 제방에 필문하며 제가에 필문이니이다. 여기서 들을 문자는 들린다는 자동사로 써요. 제방이 뭐예요? 나라방자예요. 나라방. 제자는 전치사로서 나라에 하는 애자나 마찬가지. 나라 국자보다는 조금 작은 것이 방이에요. 우리가 국산 영화를 옛날에 뭐라고 했냐면 방화라고 그랬죠. 방화. 이방자를 썼어요. 지금은 한자를 안 쓰니까 국산 영화를 우리 이 나라의
영화라 해서 방화라고 얘기해. 이방세 나라 방자. 그러니까 이 나라의 영화, 방화. 여기 이제 나라라고 하는 그 지역 넓은 나라에 있어서 반드시 들려지며 이름이 들리는,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에게 알려진 거죠. 알려지는. 그러니까 나라에 있어서 반드시 알려지고, 또 집안에서도 반드시 저 사람 알려져서 유명하면 명예가 알려진 이러한 것이 제가 생각하는 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자께서 자왈 신은 무냐라 비달이 아니라, 그것은 그냥 알려진 것이지 네가 그만큼 지식도 있고 어느 정도 네가 인기가 있는 알려진 그런 것이지 그게 달이라고 통달한 것이다라고는 할 수가 없는 거다. 공자께서 통달이 아니다. 그건 문이라고 해야 된다. 그러면서 달에 대한 설명을 하신 것이 부달야자는, 그 부라고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이렇게 지압이 붙자는 지압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대개 이게 부사로서의 대개 달이라고 하는 야자는 라고 하는 자. 달은 이렇게 하면은 부달자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야자는 하면 뭐뭐라고 하는 것은 뭐뭐하다, 야자는 뭐뭐하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뭐뭐하다라고 하는 것은 할 때는 야자가 들어있고, 야자가 빠지면 그냥 달은 이렇게 달. 그러니까 대저 달이라고 하는 것은 통달했다라고 하는 것은 질직이 호의하며 차론이 관색하며 하야 여의하인 하나니 제방에 필달하며 제가에 필달이라. 여기 제가 필문, 제방 필문과 문을 수정해서 이렇게 해야만 나라에 통달한 사람이다. 나라에 있어서 통달한 사람이다. 이렇게 할 것이고, 반드시 통달했다라 할 것이고, 집안에 있어서도 자네가 통달했다고 할 것이다. 그럼 앞에 조건은 뭐냐? 질직, 아주 정직한, 발을 고들 직자예요. 정직한 것을 바탕 삼아서, 바탕을 삼고, 질이라고 하는 바탕이에요. 바탕 질자. 질적으로 어떻다 할 때는 질이라고 하는, 품질이 어떻다 할 때 이 질자예요. 바탕. 그러니까 정직을 바탕으로 하고, 말이일 때는 하고, 접속사니까요. 그 다음에 호의하며, 의로움을 좋아하며. 그러니까 정직을 바탕으로 해서 살아가면서 의로움을 좋아하고 불의를 싫어하며, 차론이 관색하여, 다른 사람의 말이에요. 다른 사람의 말을 잘 살펴서 왜 저런 말을 하고 어떤 의도에서 말을 하는 것인가, 말을 올바로 들어주고, 살필 자자는 여기서는 잘 듣는다는 뜻이에요. 잘 살핀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말씀을 잘 살피고, 이게 전부 이제 동사 목적어로 돼요. 말씀을 살피면 다른 사람의 말씀을 살피고, 관색하야, 다른 사람의 얼굴, 용모, 태도, 모습, 눈치를 잘 살핀다. 이렇게 보면 저 사람이 어떠한 태도인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를
빛깔을 또는 그 안색이라고 보여요. 안색을 관찰, 이게 관찰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어요. 앞에 아래 관자, 위에 찰자. 예. 그러니까 어휘가 사실은 아니 삼경 사서 삼경에서 많이 나왔어요. 먼저 시간인가 뭐라고 했어요? 방문양례라고 하는, 방문양례를 또 줄이면 어떻게 하면 박약회라고 하는 그 경상도 중심에 박약회가 있어요. 지금도 아마 존재할 거예요. 그 선비들이 모임으로서 박약회라고 해요. 방문양례, 널리 배우고 아주 그 예절에 맞추어서 요약되어지는 그런 것이 바로 언행이다. 지식이요 행동. 이제 그러한 언어처럼 여기서도 관찰. 그 관찰은 사실은 관찰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우리가 관상 본다 할 때도 관자가 이 관자예요. 사실 언행 보면 그 사람 관상 보는 거예요. 사실은 하는 것, 하는 태도, 하는 모습 또는 행동하는 거 이런 거 보면 저 사람이 좀 경박하고 또 어때 실수를 잘하게 생겼고 뭐 이런 것 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요. 그 관형찰색도 중요하지만 관형찰색이라고 그래요. 관상 보는 걸 관형 모양 살피고 먼저 언젠가 말씀했더니 여기 인중이라고 하고 여기 관골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당이라고 천액이라고 또 그 다음에 여기는 턱은 지각이라고 하고 콧구멍 양쪽 콧구멍은 난대정이 사주부려 상이요 상부려 심이다. 예, 그렇게 보통 얘기해요. 사주는 상보다 못하고 상은 그 사람의 마음보다 못하다. 마음을 어떻게 먹고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하다. 이제 관상 보는 거나 사주는 그 다음,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마음이, 그러니까 마음을 잘 가져야 된다. 그래서 이 하인, 그러니까 나보다 아래에 사람을 아래로 취급하는 하인이에요. 다른 사람을 먼저도 언젠가 말씀드린 대로 다른 사람, 인자는 다른 사람을 얘기하는 거고 자신은 몸기자로 얘기한다. 그러니까 논어와 맹자 시기의 문장은 다른 사람을 인이라고 하고 자기는 기라고 하고 인기. 예, 그래서 여기서는 인이라고 할 때는 이게 다른 사람을 아래로서 깊게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 여자는. 그러니까 자기를 다른 사람보다 이런 얘기가 돼요. 자기를 다른 사람 아래로 이런 얘기예요. 다른 사람을 아래로가 아니라 자신을 다른 사람의 아래로 그렇게 생각을 해야 하나니 그런 사람이라야 달인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제방의 나라 안에서도 통달한 훌륭한 인재가 그리고 집안에서도 통달한 훌륭한 인재로 이렇게 드러나나니 그러느니라. 그러면서 이제 문하고 구별을 해서 다음 문장에는 부문야자는 대개 문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있다. 요거는 다음 주에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19장, 20장 뭐 읽는 것도 정리하는 것도 저거 하고 쉬겠습니다. 오늘 논어 시간은 이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임봉순 조합장님이 산불 피해 거금을 시사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저 사모님도 제 학교 후배예요. 광석 오갱이. 뭔 얘기? 산불 피해 성금 내셨다고요? 거금을 내셨다고요. 우리 산불 주장님께서 네, 산불 피해. 네, 성금을 검사에 많이 들어오셨다. 뭐자고? 많이 내셨다고 조합장님께서. 누가? 조합장님. 조합장님. 그래서 바뀌었어요. 네. 내가 못 알아들었어요. 그리고 우리 동천 성사장님 오랜만에 나와서 감사합니다. 잘 모르는 나이. 안녕하세요. 그 다음에 계속 해야 되겠네. 계속 해야 좀 쉬는 시간에. 예, 카톡으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카톡으로 자료를 보내드리긴 했는데 카톡으로 보자니 또 그렇고 그래서 요 오늘 내용의 핵심적인 부분에 지난 시간하고 연결해서 핵심적인 부분 주역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요게 정역의 결론 부분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우주의 이치를 복희 씨께서 복희 성인께서 하여튼 체계를 시켰는데 그 내용은 거듭 말씀드렸듯이 천도와 지도와 인도, 그러니까 삼라만상과 만물 만사를 깨달은 것이, 그 이치를 깨달은 것이 바로 복희 씨의 주요 문명이다. 이게 최초로 동방에서 최초로 말하자면 우주와 인간, 세상과 인간, 만물 만사와 인간의 이치를 밝혀놓은 그러한 진리가, 그러한 것이 주역이다. 그러니까 주역보다 더 높은 것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뭐 시간적으로 역사적으로 오래된 것도 중요하지만 인간의 문명으로서 우주를 어떻게 이해했고 또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갈 것이냐, 가야 할 것이냐를 최초로 가장 높은 경지에서 깨달은 것이 주역의 이론이다. 그런데 주역은 그러니까 무엇을 말씀하고 있었느냐면 바로 천도와 지도와 인도를 말씀했다. 그래서 성인이 그 천도, 지도, 인도를 깨달아서 말씀으로 전하기에 앞서서 말씀으로 전한다면은 시간적으로 지금은 뭐 말씀을 전해놓으면 녹음했다가 뭐 몇십 년 후에도 들을 수 있지만 그 당시는 말씀은
말하는 공간, 어느 한 공간 안에서만 듣지 시간적으로 또 이렇게 몇십 년 후에 들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무엇으로 전해야 할까? 그런 것을 고민하셔가지고 밝혀놓은 하나의 전달 방법의 기호, 부호가 뭐냐? 그게 궤효다. 그러면 왜 그걸 했느냐? 이게 우리가 이제 주역을 개사까지 한번 읽었는데 주역을 다시 복습을 하면서 이제 한번 개사까지 듣고 난 뒤에 역에 대한 것을 다시 정리해 보면 더 이해하기가 쉽고 또 그것을 또 이렇게 깨닫기가 쉽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주역에 대한 강의를 사실은 지난 시간에 말하자면 복습으로 또는 새롭게 시작하는 첫 시간으로서 궤효논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그 궤효논리는 음효, 양효 두 요소를 길게 이어진 것은 양효, 중간에 끊어진 것은 음효다라고 하는 그 부호를 가지고 천도, 지도, 인도를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부호가 하나의 실제 존재하는 그것이 음과 양으로 갈라지지 않은 하나의 상태를 우리는 태극이라고 하고, 그래서 그것은 영자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영자성은 일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태극 일. 그 다음에 음양 두 가지의 한자성, 일자성은 일은 이니까 음양으로 양의라고 한다. 그 다음에 그것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 음양 두 가지 요소가 자성으로 조합되어져서 나타날 수 있는 것이 사상이다. 요거는 음양 두 가지, 다시 말하면 천지의 자연의 하나의 존재 원리다. 인간도 역시 천지 안에 들어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상 안에는 인간이 독립적으로 참여한 세계가 아니라 자연 안에 들어있는 하나의 생물학적 인간으로서의 음양에 속하는, 그러니까 만물 중에 하나로서 통하는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상은 인간이 참여하지 않은 순수 자연 질서의 세계다. 그것을 사상으로 봤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인간이 여러 만물 만사 중에서 오직 인간만이 의식을 가지고 있다. 그 의식 중에서도 시간의식을 가지고 있다. 시간을 알 수 있다 이런 얘기. 시간을 알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시간은 누가 운행하느냐면 천이 운행하는 천도니까 천도에 대한 것을 다른 동물에 비해서 알아차릴 수 있는 가능적 존재, 사계절이라도 알고 때를 알으니까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만물과는 다른 하늘의 존재를
의식하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늘과 땅도 인간이 아니면 그 의미와 가치가 살아날 수가 없다. 인간이 없다면 천지자연은 뭐예요? 그냥 하나의 말하는 만사 만물로 그냥 존재하는 것 뿐이죠. 무슨 의미가 부여될 수 없는 것이고, 우리가 인간 사회라고 하는 사회가 다른 동물과 같이 그런 사회가 아니라 인간 사회가 존재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만물 중에서 가장 존귀하고 또는 존귀하다고보다는 주역 논리로 말하면 하늘의 도리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하늘의 어떤 존재에 대해서 의식을 가지는 그러한 존재이다. 그래서 그 의식이라는 의자는 나를, 시간을 하늘이 내려주신 열십자에, 아까 얘기한 대로 열십자에 가로획은 지도를 얘기한다면 시간은 하나의 종적인 거예요. 공간은 공유할 수가 없지만 시간은 공유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은 공간과는 그러한 다른 존재죠. 그러니까 하늘이나 시간을 운행하는 거지 다른 어떤 존재가 시간을 운행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천도가 가장 높은 것이고, 그 천도의 시간 운행에 따라서 공간의 생명체가 존재하니까, 만물이 존재하니까 무생물은 그 다음이고 먼저 생물체가 존재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도는 천도 밑에, 그래서 천존지비하니 계사천물이에 천존지비하니 건군이 정의요, 이렇게 그 건군괴의 의미가 그렇게 달라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존지비의 천지 만물을 먼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천자문에도 하늘천 따지 가무련 누르함, 여기에서도 괴로는 하늘의 이치를 담은 괴가 뭐예요? 건괴. 그 다음에 땅의 이치를 담고 있는 괴가 곤괴. 그러니까 주역 천머리에 건괴부터 시작을 해요. 그리고 괴사라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 괴사도 괴사 천머리에 천존지비하니 건군이 정의요. 그게 이제 우리가 처음에 배울 때 353쪽에 계사상편의 천존지비 건군이죠. 이게 바로 주역의 제1성이에요. 사실은 괴로도 건괴를 첫 번째 놓고 건괴를, 그러니까 천도지도가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음양으로 이렇게 세상을 본 거예요. 그 음적인 거와 양적인 것이 이렇게 조합을 해서 태양적 존재, 태음적 존재, 소음적 존재, 소양적 존재. 그래서 네 가지의 상징적 존재. 이거 상자는 코끼리 상자로 써야 돼요. 네 가지의 상징성을 가진 하나의 부호. 그러니까 부호예요, 부호. 기호예요, 기호. 그런 거는 지금 말씀한 대로 인간 존재가 만물 안에 들어있는 하나의 자연 상태만을 얘기한 거라고. 그 다음에 인간이 존재함으로 해서 이 천지 자연의 질서가 의미가 살아나고 또 인간이 어떤 모든 삶을 살아가면서 천도와 지도를 깨닫고 이해하고 또 인간이 살아갈 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천지와 동격으로 삼재지도를 얘기한 거다. 천지인 삼재지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상징한 것이 바로
세획으로 되어 있다. 아니, 세효로 되어 있다. 그것은 그 가운데효가 인간적인 천차원이다. 천지 그리고 인. 그러니까 8궤는 뭐냐? 이 세상에 천지는 말할 거 없고 인간의 도리까지 다 담고 있는 하나의 논리 체계다. 그런데 천지지도는 빼버리고 인간의 도리만 얘기를 하는 것이 유교다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는, 인간이 인의지를 지켜야 되고 또 인간의 선을 행해야 되고 악을 멀리해야 되고 이러한 하나의 인간의 당연한 어떤 그러한 당연의 질서적 그러한 도덕성, 그게 바로 인간의 길인데 그 뿌리는 어디에 두고 있냐면 천지의 도리에 두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괴는 아래가 지고 위에가 천이라면 가운데가 인도다. 그래서 그 인도도 이제 음양적인 작용이 있는 것이고, 마음씨도 음적인 마음씨와 양적인 마음씨고, 그 다음에 체질도 음적인 체질과 양적인 체질이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한 체질을 사상 체질로 이재마 선생이 밝혀낸 것도 굉장한, 그건 바로 이게 주역의 문명의 주인공이 우리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한 것이다. 나는 그렇게 해봐요. 태극기를 건곤감리로 괴를 해서 태극기를 국기로 한 것도 말하자면 주역 문명이 우리의 조상, 우리의 조상이 만드는 우리의 것이다라고 하는, 주인이 우리의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또 하나 뭐 있어요? 또 하나 뭐예요? 훈민정음은 음모음, 양모음이 있죠. 그 다음에 의이아가 아래에 놓여져 있지만 그게 삼재예요. 아래 아자는 정으로 되어 있는 건데, 이거는 소리값을 어떠한 소리값으로 규정할 수 없는 종합적 소리값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건 천이에요. 이건 천이고, 그 다음에 옆으로 의자는 지고, 그 다음에 이자는 사람. 그래서 가갸, 거겨, 고교까지는, 구규까지는 이거는 이제 결합해서 이루어진 소리인데, 그 다음에 기가, 그 아래, 가는 아래가자예요. 아래가. 아야, 어여, 오요, 우유, 그 다음에 의이아. 그 의이아가 바로 천지인 삼재의 논리예요. 그러니까 하늘은 형상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점으로 표현한 거지. 하늘은 땅과 결합하거나 다른 것과 결합을 해서 인간과 결합해서 인간의 노력을 거기에 경주를 해서 하나의 작품이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농사를 짓는다거나 할 때도. 그러니까 그것이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뭐냐? 나타나는 것은 의이라고, 의이가 뭐냐면 지인이거든요.
지인 글자와 결합해서야 비로소 소리값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그게 아래 아자예요. 아래 아자는 아, 어, 오, 우의 중간 발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왜 그러냐면 의자에다가 하나 붙이면 오, 밑에다 붙이면 우. 이게 아래 아자 점이 붙어야만 소리값이 명확하게 나요. 그러면 아래 아자는 점이 뭐 소리값이 없느냐가 아니고 종합되어진 천도가 모든 만물을 주관하듯이 모든 문자의 소리를 결정지어지는 점이 바로 천도예요. 천도. 그 천도와 결합돼서 모든 지상에 존재하는 것들이 드러나는 거니까 그래서 의이라고 하는 천인 그 천인과 지와인과 결합을 해서 비로소 소리가 아야 어여 오요 우유로 이렇게 나오는 그러기 때문에 독립적으로는 소리값을 규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늘은 모든 존재의 근원이기 때문에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어떤 모습으로 드러내지는 않는 거예요. 전체적인 것이 다 천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모음의 점을 천으로 하고 의를 지로 하고 이를 직립 서서 다니는 사람을 이를 인도로 해서 천지인이 결합되어서 문자가 성립이 되어져. 그게 몇 자냐면 가갸, 거겨, 고교, 구규, 극이 사실은 소리값을 명확하게 가지고 있는 것은 이 10자예요. 그거 왜 10자냐, 10자로 딱 그것도 상당히 우리가 의미가 심장한 것으로 봐야 돼. 기억은 이 어금니 소리, 그 다음에 시옷은 잇소리, 그 다음에 이음은 목구멍 소리, 그런 거. 비읍은 뭐예요? 비읍은 순음, 입술 소리. 그게 오행이에요, 오행. 수는 토고, 시옷은 금이고, 서방 금이고. 그게 다 오행하고, 오행은 발음 기관 5가의 발음 기관. 그래서 장명도 그거 금생수 이렇게 해서 그 발음에 맞춰서 사실은 장명을 해요. 참 좋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생활 속에 들어있는 그런 오행, 음양 오행을 문자로서 발명해서 체계화한 세종대왕 위대한 분이에요. 이렇게 세계적으로 아주 조직화되어진 그런 오행, 음양 오행 원리에 양모음, 음모음 이렇게 나눠지듯이 양모음, 음모음의 기준은 의와 이에 있죠. 의에 이에서 안쪽으로 하면 양쪽 바깥으로 하면 양, 그다음에 위에 하면 양, 밑에 하면 음모음. 그러나 그런 합리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온 글자를 가지고 있는 나라, 민족이요, 우리 동족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역 문명의 주인공이다. 주역이 만약에 안 들어왔다 하더라도 주역의 논리를 말하자면 가장 잘 깨달을 수 있는 존재. 그러니까 우리 선조가 중국의 은나라를 세웠지만 그 이전에 여기 이제 제추로 진이라고 해서 진방에서 나왔다. 진은 동쪽이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공부했습니다만은 그러한 동방의 황제 창조주가 동방에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 주인은 이 위대한 사상의 주인은 주요의 주인은 바로 동이족이다. 그런데다 또 여기에 이제 자료를 보여드렸지만 자료에 제일 뒤에 보면은 문왕팔궤도하고 이게 왼쪽에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습니다. 한문은 그래요. 한문은. 그래서 문왕팔궤도 다음으로 정역팔궤도를 그렸죠. 이 정역팔궤도가 어디에서 출현했냐? 바로 한국. 어디? 연산에 김일부, 김항, 이건 후천역의 역궤도예요. 후천의 역의 완성되어진 모습의 역의 이치다. 그러면 이것도 여기서 나온 거는 이게 설명은 어디에 있냐면 사실은 계사 아니 설궤 제6장에 있어요. 6장의 설명이 이제 복의궤도하고 이렇게 겉에서 보면 비슷해요. 그 앞에가 두 번째 왼쪽에 있는 것이 복희팔궤도인데 건곤이 중축으로 있고요. 감리가 행축으로 있고. 그러니까 맞바라다 보고 있어요. 서로 천과 지, 장남과 장녀, 소남과 소녀, 중남과 중녀가 서로 이렇게 맞바라다 마주보고 있는, 보는 건 아니죠. 정역도 보면 곤건이지만, 곤건, 그 다음에 진손, 그 다음에 감리, 그 다음에 횡축으로 간태. 이렇게 비슷하게 마주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 그러한 복의팔궤도와 유사하다고 해서 제6장 조금 전에 얘기한 뭐예요? 설궤편 제6장의 설명은 그 중복 설명한 걸로 그냥 칩해버렸어요. 중복 설명한 것이. 그 건무성이 비슷하니까. 그런데 이거를 공자께서 설명만 해놓고 그림은 숨겨놓으신 건데 이것을 발명하여서 그림으로 그린 것이 바로 한국에서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럼 주역문명의 주인공은 알파에서부터 시작해서 동이족으로 그 다음에 오메가로서의 정역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역문명은 주인공은 우리다. 그것을 이제 우리가 그 괴는 세 가지를 그려놓았다. 세 가지인데 하나는 새로 발명한 것이죠. 발명이라고 할까요? 발견이라고 해야 돼. 발견. 그러니까 지금 몇 가지의 사연을 봐서 우리가 중국 게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어낸, 우리가 찾아낸 것이다. 거기다 우리가 더 하나 하도낙서의 원리가 놀라운 사실입니다.
단군 신화에 시간을 얘기한, 날짜를 얘기한, 도수 문화, 도수를 얘기한 바로 그 뭐가 있냐면 곰과 호랑이가 살았는데 어떻게 환웅한테 가서 우리가 인간이 되고자 하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뭐라고요? 그거 단군 신화 정도는 우리 단군의 자손들은 알아야 돼요. 까막까막하면 안 돼요. 그 주인공이잖아요, 우리가. 단군의 자손이니까 우리가 주인 아니에요. 근데 단군 신화라고 해서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신적인, 신비로운 것을 담고 있는 얘기다라고 해서 신화라고 하는 그런 신화예요. 지금 얘기하는 말씀은. 사실이 아니다가 아니고 사실인데 거기에 신비로운 요소가 숨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신화라고 하는 거예요. 신화는 규정을 잘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도도 이게 하수에서 용마의 등에 그려져 나왔다라고 그러한 신비로운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이 없어지지 않고 후세에 전해진 거예요. 만약에 그러한 신비로운 것이 거기에 붙여져 있지 않았다면 그냥 어디 말판 뭐 이렇게 그림인 걸로 해서 잊어버리죠. 이게 성인이 여기에다가 그런 신화적 요소를 가미했기 때문에 내 얘기다라고 하고 하면 그 당시 누구나 뭐 그 당시 성인이라고 믿어지지 않잖아요. 되게 후세의 성인으로 추앙되는 거예요. 되게 일찍이 깨달아서 이 우주의 이치를 깨달고 뭘 진리를 깨달았다 하더라도 그 당대에서는 성인이라고 추앙을 받지 못해요. 어느 다 마찬가지예요. 인도의 성은 인도에 출시된 부처님도 그렇고 이스라엘의 예수도 그 당시 성인으로 취급을 못 받은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복희씨도 성인이라고 취급을 못 받으니까 내가 얘기해놓고 내가 그림을 그렸다. 이게 하수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거는 신비로움을 거기다 붙인 거라고 나는 그렇게 봐요. 그래야만 내가 얘기한 거고 내가 그린 거다라고 하면 누가 전하겠어요? 안 전하죠. 신비로운 이야기가 거기에 있으니까 그 이야기와 함께 후세에 전달된 거예요. 진짜 용마에서 나올 수도 있죠. 그러나 용마의 등에서 말 등에서 그림이 그려졌다. 그러한 신화적인 요소, 신비로움을 거기다가 붙여야 그것이 후세에 전달되는 것처럼 낙서도 마찬가지요. 낙서도 신비로운 거북이 등에 그려진 숫자다. 낙수에서 나왔다. 그래서 낙서다. 그래 하나는 그림이고 하나는 글이다 해서 도서라고 해요. 도서원리라고도 하고 하락원리라고도 이제 하는 건데 이러한 신비로움을 거기다 엮어서 전했기 때문에 내가 만들었어 늘 전해 이렇게 하면 전해지지 않는다. 그 당시 문자도 없었고 그러니까 이러한 부호를 가지고 숫자를 가지고 전한 거예요. 근데 이것이 중심에 하나는 하도는 씨의 원리요 우주의 씨의 원리요 씨의 원리요 열매의 원리요 완성의 원리야. 그러면 그것이 그러한
프로그램의 원리다 이렇게. 우주의 프로그램의 원리. 프로그램의 시작이나 끝이나 간에 프로그램은 같은 거죠. 그러니까 하도와 낙서는 CEO 열매다. 시작 프로그램이요, 완성의 프로그램입니다. 우주 변화에.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러한 것이 현상적으로 드러난 세계는 바로 그게 낙서의 원리예요. 현상적으로 드러난 이러한 세계에 존재하고 있는 진행의 생장하는 진행의 원리를 그 프로그램은 뭐냐? 그게 낙서다. 그럼 모양은 같지 않잖아요. 시와 그 식물의 자라는 모양은 같지 않잖아요. 그러나 그 시 안에 들어있는 프로그램대로 자라나는 거예요. 그 자라나는 원리가 낙서다. 그러니까 우주를 그 식물에 비유하면 우주의 CEO 열매는 바로 하나인 낙서로, 하도로 프로그램을 하나면 되잖아요. 그죠? 완성된 프로그램, 시의 프로그램, 열매 프로그램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 하나면 되잖아요. 그러나 그 씨가 자라서 열매 맺는 그 과정의 프로그램으로서의 낙서는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당무시나 여기에다 갑자기 이제 이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서 하도 낙서, 다른 걸 이따 앞에 이제 앞으로 얘기를 해나가겠습니다만은, 하도 낙서에서 시가 가지고 있는 수치는 얼마예요? 도수는? 55. 말하자면 낙서는 가운데 몇 개예요? 가운데가 15이다. 이거 여러분 얘기. 하도는 가운데가 15이다. 그리고 사방으로 음양이 1은 양이고 5를 더한 6은 음이잖아요. 16은 북쪽이고, 그 다음에 27은 남쪽이고, 그 다음에 38은 동쪽이고, 49는 서쪽이다. 이거 머릿속에 넣어놔야 돼요. 하도의 그림은 들어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낙서는 뭐냐? 낙서는 비유하면 씨가 싹 트면 씨 모양이 껍데기 벗어져 나가는 거예요. 겉에를 나타내는 수가 뭐예요? 그게 다자란 열이에요. 열은, 여기 낙서를 보세요. 두 번째 낙서를 보시면 열은 없어지고 가운데 있는 5만 남아있어. 그리고 이 북쪽의 1이 정북에 있고, 그 다음에 6은 떨어져서 뭐예요 이게? 코너에 6으로서 이렇게 코너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27과 38은 어떻게 돼요? 자리 바꿈을 해서 떨어져서 있는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쪽의 정면에는 9, 서쪽의 정면에는 7, 7이 이렇게
출생해서 생장하는 프로그램에는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이 그 숫자로 그려진 거예요. 음양으로 해서. 그래서 양은 정면에서 작용을 하고 음은 항상 수동적이기 때문에 코너에 놓여져 있어. 그런데 그 가운데 수가 하도와 낙서 가운데 수를 합치면 15이라고 하는 것이 그 15을 바로 핵심인데 그것이 싹트고 자라서 열매 맺는 그 과정은 그 모습이 그대로 흐트러진 상태예요. 흐트러진 상태. 그래서 이게 그림을 그리려니까 시간은 걸리는 거니까 일과 일 이런 얘기예요. 이게 우주의 시의 모습. 우주의 시의 우주의 근원적인 프로그램입니다. 그것이 그 원리를 그린 거다 말이죠. 그런데 이 10이 여기서는 왜 양수는 동그라미로 천수이기 때문에 양수는 동그라미로 그렸고 음수는 네모로 해서 음수는 짝수는 음수로 이렇게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하얀 점으로 되어 있고 이건 검정점으로 되어 있고 점을 이렇게 나열했는데 이거를 이제 뭐 그리려니 한 시간이 지나가고 그 그림을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것이 1과 6이 이렇게 하도가 낙서로 바뀌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짝지어 있대. 음양이 짝지어 있었어요. 음양이 짝짓기를 한 거예요. 짝짓기 한 상태니까 시죠. 그것이 시가 싹 트면 어떻게 짝짓기 한 것이 음양이 분리되어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예를 들면 동물 예를 들면 이게 난자와 정자가 결합되는 순간 이제 음양이 갈라지는 거예요. 이게 결합되어 있는 것은 말하자면 이건 시의 상황이라면 분리되어서 자라는 거예요. 자라는 우주의 자람을 상징한 그러한 도상이 이게 하도인데 아까 얘기한 대로 씨는 껍질은 다 벗어지니까 없어지고 10은 없어지고 5만 남고 1과 6은 코너에 되는 거예요. 코너에. 그 다음에 지금 근데 문제는 하도에서 낙서로 되는 것은 요렇게 선암방이 자리바꿈을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싹 터서 자라려면은 모양이 바뀌는 거예요. 뒤바뀌는 거예요. 씨가 하늘이 땅의 밑에가 있고 이렇게 줄기가 올라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뀌는 요것이 이제 이거는 이게 금이라고 하고 동이고 서고 금이고 그리고 일육 수고 북쪽이고 이게 이제 오행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50중앙토요. 토. 그 다음에 27 화. 그 다음에 남방. 이게 북방 남방. 그러니까 이게 금화가 바뀌는 거예요. 금화가 바뀌어서 여기는 금하고 화하고 그러니까 27하고 4구가 바뀐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정면에는 양이 그러니까 정면의 양이니까 1하고 바뀌니까 양이니까 여기가 9가 되죠. 그 다음에 여기 바뀌어서 여기가 7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3이 되고
그러면 이제 여기가 1, 6이 되었고 여기는 뭐예요? 3, 여기가 8이 되겠죠? 맞나요? 8. 그 다음에 여기가 4구가 이쪽으로 와서 나눠졌으니까 4, 9. 그 다음에 여기가 27. 뭐예요? 27. 27. 예. 27이 2가 이쪽으로 왔으니까 27. 그러니까 27과 4구가 자리 바꿈을 하면서 둘씩 짝지어 있던 것이 분리되어지는 그 모양이 바로 이게 뭐예요? 하도다. 아니 낙서다. 하도라고 하면 아니라고 하셔야죠. 낙서예요 이게. 낙서. 이게 낙서 그림인데 이것의 특징은 뭐냐면 이 15가 전체로 분산되어진 거예요. 이 핵심인가 C의 C눈이에요. C눈이 그 형상 전체를 형성하는 거예요. 그런 원리가 그대로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요거를 가로 석삼자로 더하나 내천자로 더하나 그러니까 4, 3, 8, 9, 5, 1, 2, 7, 6 또는 8, 1, 6, 3, 5, 7 그 다음에 4, 9, 2 이렇게 더하나 이렇게 더하나 심지어 가위표 방향으로 더하나 더하는 값은 얼마예요? 15. 해답은 뭐예요? 똑같이 15. 속셈으로 해보세요. 15. 15. 이것이 바로 이것이 흐트러져 있는 개체 모양으로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더해도 15 이렇게 더해도 15 이렇게 더해도 15 내천자로 더해도 15 이쪽으로 더해도 15 그러니까 이 15가 신운이 자라서 형성한 이러한 생장의 과정 프로그램이 바로 이게 낙서다. 그러고 이 동과 서가 남과 북이 합쳐지면 결국은 뭐예요? 열이 되는 거예요, 열. 그렇잖아요. 여기가 5가 중심으로 되어서 사방 이렇게 합치면 상대방 방향에 합치면 뭐가 돼요? 1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합덕으로 말하면 3과 3의 동쪽이에요, 동쪽과 서쪽이 합덕이 되면 어떻게 돼요? 3, 7은 21일이 돼요, 21일. 그것이 여기에 이거와 이것의 중앙의 합이 얼마나 15 더하기 5니까 이게 얼마냐면 이게 20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씨와 열매, 씨에서 열매 맺는 과정까지의 중심에 있는 것은 뭐냐? 중심의 총 수는 합하면 20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20이 씨가 자라서 열매 맺기까지의 중심 수다. 그러면 중심이 몸뚱이 말하자면 줄기세포 같은 것이고 그 나머지는 그것이 뭐예요? 이것이 자라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20에서 자라서 이게 언제까지 자라느냐 어느 수까지 자라냐면 이거와 이것이 얼마예요? 합치면 이거 55하고 이거 10이 빠졌으니까 45잖아요.
그럼 100이잖아요. 그러니까 21에서 100까지가 바로 현상적 세계의 프로그램입니다. 이것은 C의 핵의 수라면, 그러니까 이곳에서 출발해서 21에서부터 출발해서 여기가 80, 사실은 81. 이거 하나는 항상 그 안에 들어있는 거니까 80까지를 가는 거지. 이것이 이제 하도와 낙서의 수리적 연결이다. 근데 그래서 이제 단문 신화에서 왜 371이 나오느냐? 바로 3과 7을 37 얼마예요? 37은 21일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C가 싹 트는 도수예요. 싹 트는 도수. 21일도 20일 도수가. 그러니까 C가 싹 트는 도수라는 얘기는 인간이 처음 시작되는 도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동안 햇빛을 보지 말고 쑥과 마늘을 쑥 한 묶음하고 마늘 몇 개? 20개. 단군 신화는 알아야 돼요. 이거 단군의 자손이 단군 자손 자격 없는 거예요. 환웅한테 우리가 사람이 되려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 환웅이 쑥 한 묶음과 마늘 20개를 주고 이것을 먹고 너희들이 햇빛을 보지 말고 100일을 견뎌봐라. 그러면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환웅이 말씀하셨어요. 환웅은 하느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그 언제 만에 37일 만에 사람으로 되었다는 거예요. 곰은 사람으로 되고 호랑이는 그것을 참지 못해서 수양을 못해서 안 됐다는 거예요. 곰 신앙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왜 37일이냐? 그리고 목표를 뭐라고 했어요? 목표를 100일을 줬어요. 100일이 왜 나왔냐? 이게 하도낙서의 원리다 이런 얘기예요. 그거 해보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하도낙서 원리, 낙서에서 하도로 이렇게 발전하는 인간 문명, 인간의 사람 모양으로서의 사람이 아니에요. 단군이 처음 사람이 아니고 문명인으로서의 시조다. 태초의 시조다. 그 문명인으로서의 출발 도수가 21도다 이런 얘기예요. 37일 만에. 왜 37일이냐? 왜 100일이냐? 그게 바로 우리 민족에 가지고 있던 100일에 대한 신앙입니다. 7일에 대한 7 중에서 37. 3은 뭐냐면 천지인 3이라고 되고 그 37일만. 그러니까 하도낙서 원리가 여기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범주 인간 360여 사, 360여 가지의 일, 여사라고 했는데 이건 360여 일 날일자가 빠졌어요. 날이 생략된 거예요. 360날의 그러한 나머지의 일들, 그 날마다의 일이지 360여 가지의 일이 아니에요. 360여 사라고 했는데 나무려자하고 일사자 썼는데 나무 가지 한 가지 가지수를 얘기한 게 아니라 360여 1년 내내의 일들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시간 논리가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1년 360일. 그래서 바로 이것이
주역이 우리 민족이 주인이다. 창립한 사람이다. 박달이라고 하는 거, 박달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박달이. 밝은 세상을 만든다는 얘기, 박달. 그건 삼국유사도 나오고 삼국사기에도 그래서 삼국의 건국 시조가 전부 그러한 의미를 갖는 거예요. 혁거사에도 밝은 혁자고요. 밝은 혁자에다가 이 세상 세자, 세상을 밝히는 사람이고, 동명왕도 동쪽을 밝히는 거예요. 그 원래 이름이 뭐예요? 주몽이죠, 주몽. 주몽이 뭐예요? 붉을 주자, 밝은 색 아니에요, 밝은 색. 빨간 아이라는 얘기, 빨간 아이. 그래서 이 하도낙서에 원래 하도낙서는 이제 복흐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라 우왕래까지 해서 이렇게 전개되었다. 그때 전해졌다. 그때 발견하고 전해졌다. 근데 전해지기만 하고 내용은 후세에 이제 그것이 주역에 등장을 하게 됐는데, 그것이 처음에 419쪽을 한번 419쪽에 설계전에, 저 전이라고 하는 건 나는 잘못됐다고 보네. 왜냐면 현자가 쓴 것은 전이고 성인이 쓴 것은 경이라고 해야 돼. 그래서 설계전이라고 하면 안 맞는다. 설계편, 공자가 쓰신 거니까 공자는 전을 쓴 사람이 아니고 경을 쓴 사람이에요. 근데 항상 창작을 아니고 창작은 수리부작이라고 했기 때문에 서술을 한 거다. 그래도 우리는 전이라고 하면 안 돼요. 여기서 석자 성인지 자격야에 유찬호 신명이 생시 삼천양지 의수 관변호 의망이 입괴 발휘어 강유의 생효 괴효라고 하는 말은 한참 뒤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주역하면 괴효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생시 의수 수가 등장하지 않냐고요. 그게 근데 여기서 시라고 하는 거는 풀이름 시자로 이렇게 전해지는데 이게 날일자가 밑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거는 시간을 나타내는 글자예요. 그리고 전설의 풀인데 하여튼 그 특징이 뭐냐면 백줄기가 한 포기로서 다 자란 것은 백줄기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작은 글씨에 총만 백경 끝에 작은 글씨로 주석을 달아놓으면 되면 길이는 시초의 줄기는 길이가 한 길이나 되고 그 총 떨기가 한 포기가 가득하면 백줄기다. 왜 백이 등장하냐고요. 하도낙서의 합이 백수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도낙서의 원리를 상징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러니까 여기는 시초와는 전설의 풀이 아니라 삼천양지 의수의 수하고 관련된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도낙서가 시수인데 그것이 괴를 세우거나 효를 만들어내는 매력에 앞서서
설명되어져 있다. 언급되어져 있다. 우리 그 주역은 그러니까 괴효만 이해해서는 주역을 반쪽밖에 모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단군 신화 해석이라든가 또는 동이족이 우리가 바로 태극기를 사용하고 뭐 이러한 우연이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는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바로 어디 가서 들을 수 없는 얘기예요. 이게 하도낙사 단군 신화에 거기 날짜 나오는 도수가 하도낙사하고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어디 가서 들을 수 없는 얘기다. 그런 얘기를 아시고 오늘은 좀 일찍 끝내려고 했는데 역시 한 50분 했네요.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또 1시간 더 하겠습니다.